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과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5월 8일 방송할 부분은 7장 HTTP 어플리케이션 및 웹 2.0 보안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시대요. 모든 사용자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 주로 웹을 이용합니다. 웹.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웹 서버, 집중화된 이 웹 서버가 제공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읽어오기도 하고요. 읽어와서 브라우저에 뿌려주기도 하고 또 사용자의 입력을 이 데이터베이스에 쓰기도 합니다. 라이트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교육,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 웹서버 이 부분요. 이 웹서버를 보면은 프론트엔드가 있고요. 백엔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프론트엔드는 주로 이 유저와 이 서버와의 통신을 담당하고요. 이걸 담당하고 그 다음에 백엔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기 위해서 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접속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그 로직을 실행하는 게 백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론트엔드는 주로 이 브라우저에 보이는 그걸 처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백엔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취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그 연결을 시킵니다. 유저의 이 요구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이것을 연결시키는 게 백엔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백엔드는 주로 자바스크립트로도 되고요. 그 자바, 파이썬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HTML로 프로그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인터넷이라는 이 네트워크상에서 정보가 이렇게 서버에 있는 정보가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죠. 그 프로토콜을 이거를 관리해주는 프로토콜이 HTTP입니다. HTT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HTTP 프로토콜 상에서 그러면 이 정보가 이렇게 여기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라이트 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네트워크 상에서 노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보안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인터넷은 이제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서버 내부에서는 이게 이제 안전합니다. 일단 안전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이 데이터가 이 유저와 이 웹서버 사이에 이 곳을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그때 보안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게 이제 SSL TLS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SSL TLS에 대해서는 상세하게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고요. 이번 주는
이 부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난 뒤에 다음 주에 할 이 부분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 형태로 이제 브라우저에 이렇게 보이죠. 유저는 브라우저에 이렇게 보입니다. 웹서버가 있으면은 웹서버요. 서버가 있으면은 서버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유저에서 이 브라우저에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프론트엔드에서 HTML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주니까 ML로 프로그램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 데이터가 서버에서 데이터가 브라우저에 오면은 이게 페이지 웹페이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웹페이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는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객체. 여기서 갖고 온 데이터, 서버로부터 갖고 온 데이터가 이게 여러 개의 이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객체로. 그래서 이 객체는 기본적인 그 바탕이 되는 그 HTML 파일도 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쭉쭉쭉 적혀 있는 파일도 될 수 있고, JPEG 이미지도 될 수 있고요. 사진이 하나의 객체도 될 수 있고, 뭐 오디오 파일도 될 수 있고요. 동영상도 될 수 있고, 자바 애플릿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여러 가지 객체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이 HTML이요. 그래서 그 웹페이지는 그러니까 여러 참조 객체를 포함하는 기본 HTML 파일로 구성됩니다. 기본 HTML 파일은 이 바탕이 되는 이 HTML 파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 객체, 각각의 객체요. 뭐 JPEG 이미지면 JPEG 이미지, 기본 HTML이면 기본 HTML, 뭐 오디오 파일이면 오디오 파일, 이런 것들이 고유한 URL 주소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URL 주소로요. 그 URL 주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 서버, 이곳의 그 인터넷 주소, 그게 이제 우리가 호스트 네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웹페이지는 어느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거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거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주소,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표현을 하고, 물론 여기서는 도메인 네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슬래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적어 두느냐 하면은, 디렉토리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그 파일 디렉토리, 그 다음에 그 파일의 이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URL이요. URL 주소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앞부분을 이 서버의 주소, 호스트의 주소, 그걸 우리가 호스트 네임이라고 부르고요. 그 주소 안에서 디렉토리와 파일 네임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패스 네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URL 주소는 호스트 네임과 패스 네임으로 이루어지죠. 그걸 슬래시로 나눠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HTTP의 그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웹서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은 이게
오브젝트들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취급하는 로직인, 우리가 이거 백엔드라고 그럽니다. 백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저, 브라우저와 통신하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이 백엔드와 연결되는 그 프론트엔드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그래서 HTTP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먼저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그거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이제 이 브라우저의 페이지로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표현하기 할 수 있도록 화면을 만들기 위한 에디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로 짜여진 그 프로토콜인데요. 그래서 그거 정보는 어쨌든 그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들어있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이 오브젝트 DB에 저장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먼저 요청을 보냅니다.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이게 이제 리퀘스트가 이렇게 와서 프론트엔드가 받아서 해석을 하고 이게 백엔드로 가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 가지고 이거를 원하는 걸 갖고 와서 이렇게 와서 이걸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이게 요청이 이제 이게 HTTP고요. 리퀘스트고 이 오브젝트를 이제 응답하는 게 리스폰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먼저 HTTP를 먼저 리퀘스트를 보내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서버가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라이언트거든요. 이게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란 말입니다. 연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작하는 모델을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웹 객체를 요청하죠. 그 다음에 서버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객체를 전송합니다. 이게 전송했죠? 이 객체를 이렇게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웹의 어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TTP는요, 이게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요. 자, 그러면은 좀 스페이스가 없는데 여기 그릴까요? 예, 브라우저가 있고 여기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는 이제 브라우저를 가지고 서버와 HTTP 프로토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이 브라우저는 이 인터넷을 사이에 두고요. 프로토콜로 보면은 피지컬 레이어 프로토콜, 그 다음에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 그 다음에 IP 레이어 프로토콜,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중에서 이제 TCP 하나만 얘기합시다. TCP,
프로토콜. 거기에 이 브라우저에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으로서 HTTP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TTP가.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도 인터넷 아키텍처 상에서 보면은 피지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가 있고 IP가 있고 위에 TCP가 여기 있고 서버 측에 HTTP 프로토콜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프로토콜이 요청을 해오면은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HTTP 프로토콜이 메시지를 요청을 하고 리퀘스트를 하고 응답을 받고 이 메시지를 보내려면 먼저 이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 TCP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 커넥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포트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포트란 것은 이 소켓요. 트랜스포트와 어플리케이션 사이에는 이 포트 넘버, 어플리케이션마다 포트 넘버가 주어지니까요. 요 트랜스포트와 어플리케이션 사이 요거를 포트라고 합니다. 포트. 그래서 그 포트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 연결을 먼저 브라우저가 먼저 연결을 요청해요. 요 TCP가. 아까 요거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그 리퀘스트 메시지, 리스폰스 메시지고요. 이게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TCP가 이쪽 TCP에게 이쪽 TCP, 이 TCP가 이쪽 TCP로 먼저 연결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얘가 우리 연결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응답을 보내주면은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상에서의 연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연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결을 수락하고 서버가 연결을 이렇게 수락하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 있는 HTTP 클라이언트, 이 HTTP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있는 HTTP 이것 사이에 어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 메시지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퀘스트를 보내고 어플리케이션이 리스폰스를 받으면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TCP 연결을 종료합니다. 이 연결을 끊게 됩니다. 여기서 HTTP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요. 이 연결을 요청하고 여기서 응답을 받고 이와 같은 기록을 이 서버에서는 남기지 않는 걸로 그렇게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과거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정보를 기록으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니까
그 프로토콜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게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스테이트를 유지하면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HTTP 프로토콜은요, 스테이트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트리스 프로토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HTTP 프로토콜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Non-Persistent HTTP, 이게 처음 나올 때 이 방식입니다. Non-Persistent.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니까 이거를 효율성을 위해서 Persistent HTTP로 이제 버전이 높아지게 되는데, 먼저 Non-Persistent HTTP를 보면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그 TCP 연결, 한번 TCP 연결하면은 오직 하나의 객체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TCP 연결을 종료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초창기에 설계된 Non-Persistent HTTP 프로토콜은 여러 객체, 그러니까 하나의 페이지는 여러 객체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웹페이지는 여러 객체가 여러 개로 이루어지는데, 이거 하나하나 갖고 오려고 하면은 그때그때 TCP 연결을 새로 열고 닫고 새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연결이, 커넥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네트워크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Persistent HTTP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보다는 버전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 여러 객체, 이것들을 한 번의 TCP 커넥션을 연결시켜 놓고, 단일 TCP 커넥션을 연결시켜 놓고 모두 다 요청하고 받을 수가 있게 만든 것이, 그것이 Persistent HTTP 프로토콜입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Non-Persistent HTTP를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서버 주소에, 거기에 이런 디렉토리에 이런 파일을 갖고 오고 싶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어떤 홈페이지는 사실 오브젝트가 10개로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10개의 JPEG 이미지로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Non-Persistent HTTP로 동작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커넥션을 열어야 되겠죠. 서버로,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 호스트 주소로 이 포트 80,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HTTP 프로토콜은 포트 80을 사용하도록 TCP 연결을 시작합니다. 요청을 TCP 우리 연결을 해달라 이거예요. 예? 클라이언트가 지금 이제 어떤 서버로 이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파일을 갖고 오기 위해서 먼저 TCP 연결을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서버 쪽인데요. 서버, 이게 클라이언트고, 서버에서는 항상 그 서버는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내한테 연결 요청을 하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TCP 연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하면은 그 연결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 수락한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입장에서 연결이 설정이 끝난 겁니다. 그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클라이언트는 요 정보를 줍니다. 정보. 리퀘스트 메시지에 요 정보를 주면서 요 파일을 객체를 원한다는 것을 서버에다가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HTTP 리퀘스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는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요청된 객체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형성하고 그 메시지를 소켓으로 전송합니다. 소켓으로 전송한다는 것은 여기서 설정된 그 커넥션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 이제 보내줬으니까 서버 입장에서는 TCP 연결을 닫아버려요. 닫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죠. 이제 응답 메시지를 보내줬으니까요. 수신합니다. 그거는 응답 메시지는 HTML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HTML 파일.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HTML로 작성되어 있는 이 페이지를 갖고 오죠. 갖고 오면은 이 응답 메시지를 파싱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10개의 그 오브젝트들이 확인이 됩니다. 10개의 오브젝트들을요. 여기 참조로 표현해놨는데, 그래서 10개의 객체를 이제 클라이언트가 확인을 하고, 이게 이제 non-persistent HTTP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하나를 갖고 오기 위해서 또 1에서 5단계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넥션을 열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커넥션 열고 커넥션 열어달라고 하고 커넥션을 오케이 하고 HTTP 리퀘스트 보내고 받고 그 다음에 커넥션 닫고 이것을 각각 요 모든 객체에 대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커넥션이 그때 오브젝트를 갖고 올 때마다 커넥션 열고 닫고 또 커넥션 열고 오브젝트 갖고 오고 커넥션 닫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그게 non-persistent HTTP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면 non-persistent HTTP에서 오브젝트 하나를 클라이언트가 요청해서 서버로부터 가지고 오는데 걸리는 그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그 RTT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운드 트립 타임요. RTT는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non-persistent HTTP이기 때문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입장에서 연결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커넥션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결 요청을 하고 아주 작은 패킷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연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작은 패킷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상에서의 이 딜레이만 발생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응답이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한 개의 라운드 트립 타임이 소요가 됐죠.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일단 되면은 HTTP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리퀘스트도 작은 패킷이죠. 아직까지 여기 이 패킷에는 내용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리스판스를 보내는데 리스판스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리스판스 메시지라고 하면은 이만큼 패킷에는 오브젝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내용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처럼 이제 작은 패킷이 아니고요. 이게 패킷 사이즈, 패킷이 커집니다.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라운드 트립 타임에 요만큼 여기서 여기까지요. 요만큼의 이 트랜스미션 타임이 필요한 겁니다. 트랜스미션 타임, 파일 전송 시간. 우리가 소위 트랜스미션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트랜스미션 타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 시간이 또 한 번의 라운드 트립 타임이 필요하고요. RTT가 필요하고 또 요게 이제 라운드 트립 타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리스판스 메시지가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두 번의 RTT와 파일 트랜스미션 타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on-persistent HTTP에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non-persistent HTTP와 persistent HTTP를 비교하면은 non-persistent HTTP는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두 개의 RTT가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또 TCP 연결, 매번 TCP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트랜스포트 레이어 TCP 연결은 이게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TCP까지 IP 레이어가 있고 이것들은 우리가 OS 범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지만은. 그래서 이게 OS가 할 일이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TCP 연결을 병렬로 TCP 연결을 열기도 합니다. TCP 연결을 동시에 10개면 10개를 병렬로 열어가지고 갖고 오죠. 그렇지만은 이 OS 오버헤드는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적으로 좀 시간이 당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근데 이제 이 persistent HTTP는 연결을 한번 열어놓은 상태에서 객체를 한꺼번에 다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객체, 만약 10개라고 하면은 10개의 객체를 가지고 오는데 한 번의 라운드 트립 타임이 필요한 것이죠. 아주 빠르게 갖고 오는 경우에는요. 왜? 연결을 한번 해놓고 그냥 다 갖고 오니까요. 예. 그래서 그 HTTP 요청 메시지를 먼저 보면은, 요청 메시지를 보면은요, 그 헤더라인이 있고, 이게 이제 요청 메시지는 ASCII 형태로 그냥 이루어집니다. ASCII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직접 컴퓨터 화면으로 이거를 메시지를 보면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get 요청하는 거죠. 달라고 하고
요 파일 이름,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HTTP 버전, 호스트의 주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 이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 이게 이제 캐리지 리턴이고 이게 라인 피드인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요 자체가 리퀘스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아주 짧은 패킷이 되겠죠. 그래서 이 HTTP 리퀘스트 메시지의 일반적인 형태는 여기 메서드 요청이 보통 get입니다. get이 들어가고 뭐 URL 정보, 버전 정보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carriage return, line feed, 여기 carriage return, line feed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얘기 안 했으면 할지 모르겠는데 뭐 put 같은 경우에는 put 이 get이 아니고 put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바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답 메시지, 리스폰스 메시지요. 응답 메시지도 헤더라인과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부분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부분에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오브젝트가 여기에 실려서 보내지는 거죠. 예. 참고적으로 그 HTTP 응답 메시지에는 그 스테이터스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앞 슬라이드에서 내가 이거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는데, 거기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응답을 하는 경우에는 200,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 이건 OK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네가 찾는 그 디렉토리의 파일이 딴 데로 어디로 옮겨졌다. 그럴 때는 301로 응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가 잘못 요청했다. 그렇게 할 때는 400. 뭐 네가 요청한 파일이 서버에 없다. 그럴 때는 404. 그 다음에 네가 요청한 버전이 우리가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할 때 505. 뭐 이런 것들이 이 스테이터스 코드로 리스폰스 메시지에 포함돼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예, 참고적으로 웹 2.0과 웹 3.0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웹 2.0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웹 2.0에서는 사용자들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HTTP 프로토콜로 이 프론트 엔드와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백엔드와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를 취급하는 그 로직이 여기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백엔드예요. 예, 그래서 이 프론트 엔드는 주로 이 브라우저의 내용을 뿌려주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요청하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 사이에 프로토콜로서 담당하는 게 HTTP고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웹 2.0은 중앙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중앙화.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이게 이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이게 서버가 됩니다.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이게 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이 동일한 이 호스트, 이 서버 호스트에 이 HTTP로 접근을 해옵니다. 이 클라이언트도 이렇게 접근을 해옵니다. HTTP로요. 거기에 비해서 웹 3.0은 이게 우리가 탈중앙화라 그래요. 탈중앙화. 웹 3.0은 탈중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중앙화요? 탈중앙화는 보통 이제 이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내가 가장 간단하게만 예를 드는데 여기 웹서버는 그냥 그대로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것도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프론트 엔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프론트 엔드는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백엔드와 이 데이터베이스 이것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정황화가 없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노드 1에서 노드 1, 노드 2, 노드 3, 노드 5, 노드 N, 뭐 5천이면 노드 5천까지 이게 분산화되어 있어서 각각 노드는 이 동일한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블록체인 안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동일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모든 노드에 동일하게 올라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웹 3.0은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행시킨다고 하면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돌아간다고 하면은 모든 노드가 동일하게 돌아가요. 모든 노드에 동일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노드가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동일하게 돌아가면서 실행 결과도 동일한 실행 결과를 내보내요. 만약에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합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노드 1번에서 노드 n번까지가 만약 n이 5천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분산되어 있어서 그 해커가 하나 이거를 공격한다고 해서 나머지 4,999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웹 2.0에서 보면은 이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이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만 공격하면은 이 유저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화는 문제가 있고 탈중앙화는 보안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야기한 내용이지만은 그 세션과 커넥션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난 퍼시스턴트한 그런 프로토콜에서는 HTTP에서는 커넥션을 열고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고 커넥션을 닫고 또 다시 커넥션을 열고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고 커넥션을 닫고 이 과정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하나의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마다 커넥션을 열고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에서 커넥션 연결이라는 것은 이게 오픈하고 크로스하는 요게 커넥션이에요. 그런데 세션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페이지, 이 페이지 전체를 갖고 오기 위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갖고 오죠. 이 기간을 우리가 세션이라고 합니다. 세션이라고. 거기에 비해서 퍼시스턴트 연결에서는요, 하나의 커넥션을 열고 리퀘스트를 보내고 HTTP 리스폰스를 받고 또 다른 오브젝트를 갖고 위해서 리스폰스를 보내고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고 또 리퀘스트를 보내고 오브젝트를 갖고 오는 리스폰스를 받고 이렇게 하고 다 갖고 오고 난 뒤에 이 크로스를 하죠. 그러면은 넌 퍼시스턴트에서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커넥션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고요. 세션 개념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non persistent하고 persistent하고 이 세션과 커넥션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려고 하는 내용은 인터넷 보안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보안 시스템요. 자, 이게 원래 인터넷 프로토콜은 링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다음에 웹인 경우에 딴 거 보지 말고 웹을 봅시다. 웹인 경우에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이렇게 돼 있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웹인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웹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서버 사이에 어쨌든 HTTP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죠. 응답을 받습니다. 리스폰스를 받죠. 그러면은 이 노출되는 부분, 네트워크상에서 노출되는 부분은 이거죠, 이거. 이 부분이 노출됩니다.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메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메시지를 암호하느냐, 그게 인터넷 보안 시스템입니다. 예, 인터넷 보안 시스템. 예, 그래서 그 인터넷 보안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 부분요. 확대해 보면은 이런데 실제로 HTTP와 TCP 사이에 뭐를 집어넣느냐 하니까 SS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TL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얇은 계층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웹 서비스를 하는 웹 서비스 웹 서비스라는 것은 이 리스폰스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브젝트들을. 이 웹 서비스 하는 그 보안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얇은 계층, TCP와 HTTP 사이에 있는 얇은 계층. 목적은 이 웹 서비스에 대한 보안, 이 네트워크상에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받는 여기를 어떻게 암호하고 인정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SS와 TLS의 개요를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할 거지만은 먼저 살펴보면은 SSL은 뭐의 약자냐면은 Secure Socket Layer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HTTP 그 다음에 TCP 요 사이에 여기 얇은 레이어를 올려놓습니다. 그걸 우리가 Secure Socket Layer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SSL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버전 2, 버전 3 이렇게 막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트랜스포트 레이어잖아요. 여기 트랜스포트 레이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또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때 우리가 TLS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TLS는 1.0이요. SSL 여기 버전 3, SL 버전 3.0을 약간 수정한 게 TLS 1.0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써요. 그냥 SSL/TLS. 그래서 TCP 계층에서 보안을 제공합니다. 예. 그 TCP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엔드-투-엔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그 전송을, 보안성 있는 그런 전송을 제공합니다. 이 SSL TLS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에 약간의 수정은 필요해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TCP와 HTTP 사이에 얇은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얇은 계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보면은 SSL TLS는 HTTP를 통한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전자상거래만 아닐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존 같은 그런 사이트를 연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되고 서버 사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뭐 아파치, 이거 다 이 HTTP, 보통 그 SSL TLS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SL 아키텍처는 두 가지 계층으로 구성되는데, SSL 레코드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상위 계층, 이렇게 구성되는데, SSL 레코드 레이어는 보통 이게 이제 암호화를 담당합니다. HTTP 리퀘스트 메시지와 리스폰스 메시지의 암호화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암호를 하려고 그러면은 비밀키 이것들이 유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유도하는 과정이 이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뭐 RSA 서티피케이트 인증서를 이용한 키 교환 또는 DPL만 키 교환, 이거를 하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한 게 이 SSL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입니다. 예,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SSL 프로토콜의 아키텍처를 보면은, 자, 여기 TCP 위에 여기 HTTP가 있고요. 여기 SYN 레이어가 올라가는데, 요 SSL 레코드 프로토콜, 이게 이제 메인 SYN 레이어인데, 요거를 하려고 하면은 보조적으로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게 키 교환을 해주는, 여기 키 교환을 해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키 교환을 해주는 거요. 물론 뭐 거기 사이퍼 스펙도 있고 그건 상세한 거는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만은, SSL 알라도 있지만은, 이 HTTP를 하기 위해서는 요걸 해야 되고, 요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하고, 요 암호화를 위해서는 또 요게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강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